설날이 오면 정동진의 바다는 유난히 차갑습니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고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지만 나는 이곳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날의 새벽, 이 해변 어딘가에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이 묻혀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나를 떠나간 이름,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했던 약속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 나는 늘 이곳에 서서 그날을 떠올립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설 명절을 하루 앞둔 겨울, 정동진에 도착한 기차는 길게 기적을 울리며 플랫폼에 멈췄습니다. 김도영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정동진역은 새해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해돋이라니.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서울의 삶 속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자신도 낯선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은 그였기에 설날이면 찾아오는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무작정 기차에 올랐던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바다에서 맞이한다는 것이 낭만적으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김도영에게 이번 정동진 여행은 단순히 일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늘 촘촘히 짜인 업무와 투자 계획 속에서 정동진은 그저 숨을 돌리는 잠깐의 쉼표에 불과했습니다. 정동진역 앞 광장에는 간단한 간식을 파는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묵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군고구마의 고소한 향기가 어딘가 따뜻한 설 명절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도영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떡 드셔보실래요? 도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1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작은 손수레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가지런히 포장된 떡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간이 메뉴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떡이에요. 한 팩에 3,000원인데 정말 맛있어요. 소녀의 밝은 목소리에 도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3,000원이면 뭐. 나도 떡은 좋아하니까. 그는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려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세월이 흘러 빛바랜 상태였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26의 자신과 함께 서 있는 그녀, 강설이. 그는 잠시 숨을 멈추고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설이를 잊지 못해 수많은 소개팅을 거절했고 결국 일에만 매진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 우리 엄마인데요. 소녀의 말에 도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김도영은 떡을 든 채 소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가 정말 이 소녀의 엄마라면 어쩌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잊을 수 없었던 과거를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잠깐, 너희 엄마가 이 떡을 만드셨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가 다 만드신 거예요. 저는 오늘 도와드리러 나온 거고요. 도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내 이름이 뭐니? 소녀는 잠시 의아한 듯 도영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지수예요. 올해 고3 되는 학생이에요. 왜요, 아저씨? 강지수 서리의 딸이라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강설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눈매와 미소, 그리고 맑은 목소리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내 나이에 벌써 이렇게 나와서 엄마를 돕고 있다니 대단하구나. 도영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저희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거든요. 명절에는 손이 부족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아저씨도 떡 맛있게 드세요. 지수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도영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강설이가 살아온 세월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차역 앞에서 벗어나 바다 쪽으로 천천히 걸으며 도영은 2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의 설이는 지금의 지수처럼 밝고 순수했습니다. 민우 씨, 나중에 꼭 이런 바닷가에 작은 숙소를 하나 열고 싶어요. 설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숙소? 설이야, 너같이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너무 소박한 꿈 아니야? 그때 자신은 그렇게 말했었지만 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돈이나 큰 성공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자주 놀러 오면 더 좋고요. 도영은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설이를 잊으려 수많은 시간을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녀가 남긴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도 못했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조건에 성격도 좋은 사람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이 이후로 다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자꾸 그녀와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저기예요. 지수의 목소리에 도영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멀리 바닷가에 아담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벽에 파란 지붕을 얹은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저기서 엄마가 떡도 만들고 손님들도 맞이하세요. 아저씨도 구경하러 오실래요? 도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게스트하우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지수가 준 따뜻한 떡이 들려 있었고 지갑 속에는 20년 전 설이와 찍은 사진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가. 내가 널 잊지 못했다고, 20년 동안 단 하루도 내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고. 뭐라고? 네, 이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저희 집에도 이 사진이 있거든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그녀의 말이 도영의 귀에 멍울처럼 박혔습니다. 사진 속 그녀가 소녀의 엄마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잠깐, 내가 말하는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데?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집에서 떡을 더 만들고 계세요. 명절이라 주문이 많아서요.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떡을 만드니까 나중에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소녀의 말은 도영의 생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 속에 다시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이야, 정말 너니? 내가 여기 있었다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소녀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동진의 바닷가로 이어지는 길이 그의 발끝에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도영은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끝은 아니겠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야겠지.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과거의 기억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열어줄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도영은 강지수가 알려준 길을 따라 해변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동진의 겨울 바다는 차가웠지만 도영의 마음은 차갑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 그녀를 만난다고 모든 것이 풀릴까? 아니면 더 큰 혼란만 생기는 건 아닐까? 그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그녀의 미소와 지수의 밝은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끝에 다다르자 작고 아담한 게스트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파란색 지붕과 하얀 벽이 어딘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문 옆에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의 작은 쉼터, 강설이의 게스트하우스. 도영은 간판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바닷가의 숙소, 그리고 자신이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녀의 흔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히 흐르던 라디오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설이. 20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물론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눈빛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도영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행주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도영 씨? 떨리는 목소리가 게스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오랜만이야, 설이야. 설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영은 가슴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꾹 누르며 답했습니다. 우연히 정동진의 해돋이를 보러 왔다가
내 딸을 만났어. 서리는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를 만났어요? 그래. 내가 만든 떡을 팔고 있더군. 떡을 사면서 지갑을 열었는데 내가 사진 속에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서리는 무언가 말하려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우연이라는 게 이런 날도 있네요. 두 사람은 로비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바다가 보였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영 씨, 이렇게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땐 그녀가 말을 이으려다 멈추자 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야, 내가 왜 떠났는지 알고 싶어. 나한테 어떤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던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내가 떠난 이유는 도영 씨가 더 좋은 길을 가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미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잖아, 서리야.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야. 왜 나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제가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영은 그 말을 듣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견딘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말이야. 서리는 잠시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변의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도영은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도영 씨, 서리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떠난 이유를 전부 말하지 못했어요. 말해줘, 서리야. 이제는 숨기지 말고. 도영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리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이 그때 많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올랐고 어머니는 병으로 눕게 되셨죠. 내가 아니면 가족이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서리는 말을 멈추고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걸 알게 되면 다 포기하고 내 옆에 머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당신이 가진 꿈은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면 난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도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야?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도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지수가 생겼어요. 도영은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의 나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무서웠어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도영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나의 희망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죠. 그 아이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서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영 씨,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도영은 천천히 다가가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리야, 나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어. 너무 그리웠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영 씨, 난 이제 그때의 서리가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이제는 지수의 엄마일 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난 내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지수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아직도 성공한 사업가잖아요. 하지만 난 그저 시골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에요. 도영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리야. 난 내가 필요해.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떡 다 팔았어요. 밝은 목소리로 외치던 지수는 엄마와 도영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서리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그냥. 도영은 서리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리야, 내가 다시 올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자. 그는 돌아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난 기다릴 수 있어.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 설날 아침 정동진의 바닷가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의 마음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지수가 주방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요? 엄마가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던데. 지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내 엄마랑 나는 아주 오래전에 서로를 잘 알던 사이였단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잘 알아가고 싶어. 지수는 도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엄마랑 다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특별한 거? 지수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도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노력해 봐야겠지. 그런데 지수야, 난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 엄마를 이렇게 잘 돕고 이 게스트하우스를 지키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 지수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돕게 됐어요. 아저씨도 엄마한테 힘이 되어 주실 거죠?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앞으로는 내 엄마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 설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생각을 정리한 듯 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영 씨, 설이는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이야, 난 진심이야.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설이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예전의 강설이가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도영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모두 변했지만 그건 더 성숙해졌다는 뜻이잖아.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이야,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는 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설이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도영 씨, 정말 이래도 될까요? 설이야,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우리 셋이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야. 지수도 좋겠지?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정말 좋아요. 엄마, 이제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설이는 마침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도영 씨. 이제는 함께해요. 도영은 설이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반지에 반짝였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게스트하우스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도영은 서울의 일을 정리하고 정동진으로 왔고 설이의 떡과 도영의 경영 노하우가 만나 게스트하우스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지수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이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어? 어느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도영이 물었습니다. 설이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우리만의 특별한 운명. 정동진의 겨울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행복이었습니다. 설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기억이 희망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되길 응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 가득하시길 바랍니다.